오늘은 가정 방문을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성장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거실 교육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실 교육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냐 방에 설치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첫째 수가 영재학교에 합격을 했었잖아요. 네. 자, 독서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8살, 6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실 교육에도 핵심이 아마 독서였을 텐데 어떻게 좀 코칭을 해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아들 둘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집에서 저는 엄청 어릴 때는 골프를 좋아하는 아빠여서요. 어릴 때 여기서 퍼팅 연습을 해요. 그러면 연습을 못 해요. 왜냐면요. 두 아들이 와서요. 자기도 해보겠다고. 자기 해본다. 제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요. 아들들이 따라해요. 아빠가 좋은 일을 하건 싫은 일을 하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걸 많이 따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요. 전 집에 와서 나도 한번 책을 읽어봐야겠다. 아들들도 같이 책 읽게. 그래서 한번 계기가 된 게요. 제 친구가 만화 삼국지를 60권짜리를 보내줬어요. 60권짜리를 셋이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셋이 경쟁하면서 이 소파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같이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집에 오면 책 읽기 습관이 잘 안 들여져서 저는 그냥 잡지책 같은 걸 많이 봤습니다. 진짜 책 읽는 거를 읽으려면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들들은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빠가 잡지책을 보는지 뭐를 보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빠가 뭐를 하고 있으니까 책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보는 것도 많이 이렇게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거실을 좀 서재화로 만들었다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카페트에 누워가지고요. 그냥 딱히 할 일이 없으면 주위에 책이 있었으니까 그냥 책을 꺼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환경. 네. 정말 중요하죠. 특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근데 두 아들의 성향이 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 아들의 성향이 틀리냐면요. 떡볶이를 먹으면요. 수가 첫째고 현이 둘째인데요. 수는 어묵만 좋아해요. 현은 떡만 좋아하고. 천생연분인데요. 윙 봉을 시키면요. 수는 윙을 좋아하고요. 현은 봉을 좋아해요. 콜라를 먹으면요. 수는 코카콜라 좋아하고 현은 펩시 좋아해요. 정말 진짜 성향이 틀린데요. 수는 책 읽기 좋아하고 이런 꼼꼼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요. 현은 학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학교 위주의 시험을 보고 시험도 잘 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집에서 이렇게 현하고 수를 이렇게 저도 의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를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수한테 야 공부는 쓰면서 하고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수는요. 아빠 고수는 나야. 내가 알아서 해. 그럼 수는 이렇게 눈으로 공부해요. 수업도 그냥 눈으로 듣고 풀어야 되는 것만 손으로 하고 그럼 자세도 그냥 이렇게 삐딱하게 앉고 이렇게 해요. 근데 수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그래도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했죠. 근데 현은 아빠가 공부하는 노하우도 전해주면 알았어 그렇게 하면 엄마가 노하우도 전해주면 알았어 그렇게 형도 노하우를 전해주면 알았어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 수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현은 자기 주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현이 성적이 훨씬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의 엄청 좋아져가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현이 되게 유연했던 거예요. 아빠의 공부 방식, 그렇죠. 엄마의 그게 공부 방식. 쉽지가 않아요. 현의 공부 방식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엄마 아빠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주면 각자만의 이런 공부 방식이나 각자만의 개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성장되지 않은 그런 부모였으면 우리도 강압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수도 너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고 쓰면서 해야 된다. 그랬을 거고요. 현한테도 너 주도적으로 책도 읽고 너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좀 저희는 한 발짝 뒤에서 여유 있게 좀 기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하니까
그러니까 좀 공부가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정서적인 지지, 또 기다려 주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또 아이들 다 다르니까 이게 형제도 이렇게 다르니까요. 네네. 자, 이제 거실 교육을 하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사실 이제 뭔가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 타이밍들이 올 거고 이제 학원이나 외부 교육에 도움을 좀 받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원은 언제부터? 학원은 저학년 때까지는 이런 학습지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고학년 때부터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은 이 주위에 있는 수학, 영어, 과학 정도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숙제는 잘 하나요? 숙제가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4학년, 6학년 때 컴퓨터가 있었으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50점도 못 맞는다. 근데 엄마는 매일 물어보거든요. 단어 다 외웠냐 하면 아들들이 다 외웠다. 근데 단어는 시험 가서 50점을 못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전화를 받고. 그래서 아들들한테 진짜 외운 거 맞냐 했더니 아들들이 그냥 외웠다고는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방법을 내야겠다 생각해서 아내하고 아들들한테 그러면 영어 단어를 100점을 맞아오면 컴퓨터 30분을 추가로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한 2주가 지났는데 아내가 또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매일 100점을 맞아오니까요. 시간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럼 이 아들들이 영어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간절하게 외우니까요. 이 두 아들은 게임은 목숨이거든요. 간절하게 외우니까 계속 영어 시험을 100점 맞고. 그래서 2주 후에는요. 그러면 2번 100점 맞으면 30분 시켜준다로 또 타협을 해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간절한 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진짜 두 아이는 정말 게임에 너무 진심이네요. 네, 진심이죠, 진심. 네. 제가 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극강 캠프라는 네. 이름부터도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쓸까 말까를 조금 고민을 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극강 캠프 일단 극강 캠프가 뭔가요? 말 그대로 극강 캠프입니다. 극강. 우리가 극강을 경험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병대 극강 캠프. 그런 거 비슷하게 말 그대로 애들을 모아놓고 극강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캠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극기 체험, 공부의 극기 체험을.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처음에 한 의도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과대학 때 공부할 때는 15일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보름밤을 새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워서 공부한다는 게.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왜 밤새워 공부 안 했냐면요. 두려워서. 하룻밤 새면 한 일주일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밤새워 공부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는 밤새워 공부하는 혹시 그럴 기회가 오면 밤새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걸 한 번은 체험시켜 주고 싶어서 두 아들만 데리고 저랑 셋이 밤새워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두 아들만 데리고 저랑 하면요. 새벽 1시쯤에 아들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 우리 이제 자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들들만 데리고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아들하고 친한 친구들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들들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해보자. 부모님이 허락받고 아들들 그 친구들이 오케이 하겠다는 애들만 데리고 한번 해보자 해서 8명을 모집했습니다. 8명. 몇 학년 때? 그때 4학년, 6학년 때 같아요. 4학년, 4학년, 8명. 8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모집을 하고 제가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그렇게 대단한 애들인지 몰랐어요. 저희가 9시에 모였거든요. 밤 9시에. 밤 9시에 모여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남아보자. 그리고 마지막 1인 해 뜰 때까지 저는 한 명도 안 남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1인한테 문화상품권을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거든요. 애들이 처음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애들도 처음에는 막 좀 좀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 다음 한 12시가 지나가니까 되게 표정이 좋더라고요. 제가 강의도 한 2타임 정도 하고 한 12시쯤에 야식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1시에 그때 감기 걸린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보냈고요. 넌 안 되겠다. 넌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7명이요. 새벽 4시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새벽 4시에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해 뜰 때까지 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게 곤란한 질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문상 10만 원 준비했거든요. 10만 원.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럴 줄은 모르고 문상을 다 준비를 못했다.
다 해뜰 때까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문상을 다 구입해서 부모님한테 다 보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5시 반이 됐거든요. 그때 여름이어서 5시 반에 해가 떴어요. 가지고 해가 딱 뜨고 애들하고 기념사진 찍고요. 이 아파트 앞에까지만 바래다줘서 원래는 집까지 다 밤이었으면 다 데려다줘야 되는데 해가 뜨니까 여기 앞에 바래다주고 안녕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도 자고 애들도 잤어요. 한 3-4시간 자고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애들한테 힘들지 않아 했더니 아니 하나도 안 힘든데 제일 힘든 사람은 저였어요. 그렇죠. 네, 애들이야 뭐 체력이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는 근데 도대체 저런 거를 왜 했지? 라는 생각도 좀 드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고 나서 아이들이 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그렇죠. 왜 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3개 쓸까 말까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과하다. 이건 뭐 아동학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2번째 극강 캠프를 2달로 했거든요. 한 이유가요. 애들이 다음에 또 언제 하냐. 저는 하기 싫었는데 애들이 또 하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다 잠옷 입고 오고 여행백에 뭐 일주일치 숙제 담아오고 다 소풍 왔어요. MT 오는 분위기로. 그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면요. 새벽 12시, 1시까지 숙제 너무 할 일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런데요. 밤도 새워봤는데 뭐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일도 아니야 하면서 되게 편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때 밤새워 공부했다는 게 자기들한테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힘도 됐기도 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애들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재밌었다. 별거 아니었다고. 그렇죠.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사실 체험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캠프죠. 뭔가 시간을 두고 좀 목표를 단기적으로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이제 자신감으로 뭐 어쨌든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네, 다 자발적으로 왔다.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뭐 3기, 4기까지 가셨다고 네. 들었어요. 4번 했는데요. 2번째는 애들이 원해서 다들 왔어요. 근데 2번째 캠프를 보니까 2번째 캠프는 더 수월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10명이 지원했어요. 10명이. 더 지원했지만 우리 집이 한계가 있으니까 10명이 했고요. 애들이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2번 끝나고 3번째도 원하니까 그럼 3번째는 그때 한 6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했거든요. 3번째는 밤새 책 읽기로 하겠다. 밤새 책 읽기로 하겠다니까 애들이 진짜 올 때 막 두려워했어요. 밤새 책 읽는다니까. 그때가 제일 힘든 캠프였어요. 중간중간에 막 누워서 책 읽고 좀 졸려하고 우리 집에 있는 책이 많으니까 그 책을 재미없으면 다른 책 읽고 했지만 밤새 책 읽기는 그때도 밤새고 하긴 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기까지는 밤새 책 읽기를 했고요. 금칼 캠프를 3번으로 끝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두 아들이랑 아들 친구들한테 경험해줄 만큼은 경험해줬다 생각하고 끝냈고요. 제일 힘든 건 저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더 못하겠다 해서 끝냈고요. 4번째는 이제 낮에 서귀포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에서 협찬을 얻어가지고요. 서귀포 학생문화관에 거기 강의실 하나 빌려서 30명을 모집했어요. 30명 모집했는데 이것도 엄청 하루 만에 다 지원자가 끝나버렸어요. 또 안 하냐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30명을 봤어요. 그리고 스타버츠를 30개를 샀습니다. 30개를 다 나눠줘가지고요. 자율적으로 너네가 지금 12시간 그때 7시에 모였거든요. 7시에서 10시까지 그러면 총 한 15시간 정도 돼요. 15시간인데 공부하는 타임을 다 재라. 자율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강의도 하나 넣고 저도 강의하고 해서 강의도 하고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 인증사진이랑 그게 책에 나와있는데 인증사진을 다 찍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요. 12시간, 13시간, 14시간. 저는 만약에 집중을 안 하면 밖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뭐 가서 졸면 세수하기 했는데요.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저는 앞에서 그냥 제 공부하긴 했거든요. 아무런 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한 명도 떠들거나 한 명도 자거나 한 명도 이탈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애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서귀포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동기부여만 되면 애들은 다 할 수 있구나. 그때 그런 걸 좀 그렇죠. 좀 신선한 기회. 그렇죠. 아이들도 같은 이렇게 또래들이랑 모여서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또 그 공부지만 할 수 있고 또 성취감이죠. 네. 또 단기적인 집중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을 전달해 주신 게 아닌가. 자, 오늘 뭐 정말
10년이 넘는 거실 교육법 실제로 이제 몸소 체험을 하신 아빠로서 자 이런 내용들 많이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뭐 한 번엔 다 안 되겠지만 우리 집도 한번 이렇게 좀 거실을 활용해서 또 특히나 또 게임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이걸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이렇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셔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실은 쉬는 곳입니다. 쉬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그럼 자녀들이 거실에 머물게 하려면요. 자녀들도 휴식을 취하거나 쉬어야 돼요. 거실에서. 그게 우선이거든요. 거실의 주 목적은 휴식을 취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실에서 자기의 여가 생활을 할 때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거실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엄마들이 너무 기쁜 얼굴로 음료수를 다 갖다 주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요. 엄마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자녀들도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거실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걸 썩 좋아하진 않는구나. 근데 거실 교육법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이들이 거실에 머물게 하려면요. 거실이 편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공부로 편하고 즐겁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요. 애들이 거실에서 하는 여가 생활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거를 편하게, 어떤 여가 생활을 하더라도 편하게 인정해 주고 봐줘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거실에서 있을 때 거실 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필요한 그런 요소가 있을까 그랬더니 수가 그러는 거예요. 거실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우리들이 하는 활동, 이런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된대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유튜브를 뭘 보든 게임을 뭘 하든 부모들이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가서 이런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요. 인정해 주고. 그러면 수한테 또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나쁜 영상이나 안 좋은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안 좋은 거나 나쁜 걸 왜 거실에서 봐? 그런 거는 혼자 있을 때 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머물게 하려면 일단 아이들이 좀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요, 거실에 애들이 아빠, 엄마가 같이 머물자고 하면 머물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머물자 해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하고 관계 형성도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 아들한테, 방에서 공부하는 아들한테, 이제 거실에서 하자. 그러면요, 거실에 나온 아들이 거실이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아빠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일단은 아들이나 딸한테 제 생각에는요, 부탁을 해야 돼요. 아빠, 엄마도 너희들이 거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보고 싶고 한데, 옆에 있으면 또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어떤 걸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도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거실이 아닌 방에 있는 게 애들은 훨씬 편해요. 우리 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서 컴퓨터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거실에서 하는 거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그 대신 컴퓨터를 이렇게 거실로 빼려면요. 애들이 큰 마음을 갖고 컴퓨터를 거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좀 큰 선물이나 큰 바라는 걸 한번 들어주겠다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아들들이 그래요. 딸들이. 그럼 아빠 컴퓨터 화면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화면을 조금 큰 걸로 바꿔줄 수 있어? 그러면 바꿔주면 그래. 바꿔줄게. 그럼 컴퓨터를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럼 애들이 동의하에. 애들이 나오고 동의하에. 그러고도 애들이 나와요. 나오면요,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빠, 엄마가 불편한데 아빠, 엄마도 같이 여가 생활을 즐기면요, 애들 불편할 수 있어요. 같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럴 때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들, 딸들이 여기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 아빠가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들고 와서 아들,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마디만 해줘도 아빠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싶은데 같이 읽어도 될까? 그럼 아들, 딸들이요,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걸 물어보네 생각도 하지만 거실이 주인이 거실이 원래
이런 주인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우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아 그래 아빠도 여기서 책 읽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같이 있는 게 조금씩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듣거나 제가 강의를 가면요. 아, 당장 뭐 거실로 책상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더 안 좋은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얻어라. 네, 쉽게 관계 말하면. 형성이 더 먼저. 맞아요. 관계 형성. 그래서 제가 봐도 아들들과 되게 지금 친하시잖아요. 네. 되게 친하시고 아마 그런 신뢰가 또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물리적 공간만 세팅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하거나 알아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해주셨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전국의 많은 학부모님들도 부러우시면서도 뭔가 저건 한번 해봐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마음부터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방학 그리고 이 학기도 좀 알차게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뭐 정말 저희도 초면인데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머니는 또 제가 초면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예전에 5년 전에 권 소장님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팬이 돼서요. 예, 그 소장님네가 전해주는 말씀 잘 듣고 애들 교육하는데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인연이 신기해요. 네. 네, 이렇게 서귀포에 오늘 또 처음 사실은 또 뵙고 또 집까지 이렇게 흔쾌히 와서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늘상 또 응원을 하고요. 네, 또 이렇게 사실 또 저는 이제 제주 애월에 살고 있지만 서귀포가 육지분들이 보시기에는 같은 제주지만 사실 멀잖아요. 아유 그렇죠? 멀죠. 네. 제주시에서는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또 이렇게 소식도 좀 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혹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원장님 좀 시간 있으실 때 한번 같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댓글로 공감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